한국 주거시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158까지 치솟으면서 2021년 대란 수준을 다시 찍었거든요. 매물은 사라지고 가격은 폭등하는데 이제는 전세 자체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이상한 현상이 하나 눈에 띕니다.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월세 비중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비아파트 시장 기준으로 보면 월세 비율이 2021년에는 46.7%였는데 2025년 들어서는 무려 76.3%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4년 사이에 30% 가까이 급증한 거죠. 이건 단순히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주거 문화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세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한국에서 수십 년간 유지돼 왔는데 이제는 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중이에요.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22년만 해도 전세 거래가 전체 임대차의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2025년 초에는 35%까지 떨어졌어요. 반대로 월세와 반전세 비중은 65%를 넘어섰죠. 강북권은 상황이 더 극단적입니다.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곳은 전세 비율이 20%대까지 추락했고 나머지는 전부 월세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해요. 서민층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전세는 이미 사치가 되어버렸고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빠르게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핵심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전세를 꺼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저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계속 이어지면서 큰 보증금을 받아두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2020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 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집주인들은 2년 후에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을 갖게 됐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사건들이 터지면서 나중에 보증금 못 돌려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까지 더해졌죠. 그래서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나 반전세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집주인 사례를 보면 2023년까지는 전세 3억의 세입자를 받았는데 2024년부터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전환했다고 해요. 계산해보면 연간 1,44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생기는 거죠. 전세로 3억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 수익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게다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도 없고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거예요. 반면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억씩 되는 큰 돈을 보증금으로 묶어뒀다가 언제 돌려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보증금은 줄이고 월세를 내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심리가 바뀌었거든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연일 보도되면서 내 전세금도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사회 전체로 퍼졌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세를 선호하는 비율이 32%까지 떨어졌어요. 2019년만 해도 58%였는데 6년 만에 절반 가까이 급락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거든요. 남아있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니까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높아진 전세 가격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월세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월세마저 동반 상승하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서울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가가 몇 개월 사이에 수천만 원에서 심지어 1억 가까이 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2024년 7월에 전세가 7억 2천만 원이었는데 2025년 1월에는 8억 3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1억 1천만 원이나 오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폭등한 전세가를 받아들이고 버티는 것, 두 번째는 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월세로 전환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짜리 집을 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데 이걸 10년 동안 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로 살았다면 10년 후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텐데 월세로 살면 그 돈이 고스란히 집주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실제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수천 세대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서조차 전세와 월세를 합쳐 고작 서너 건 정도만 매물로 나오는 매물 실종 현상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집주인이 가격과 계약 조건을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요즘은 세입자가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를 고른다는 말을 할 정도예요. 조건 좋은 매물이 나오면 하루 만에 계약이 끝나고 심지어 여러 명이 경쟁해서 제가 더 높은 가격을 낼게요 라며 가격을 스스로 올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세입자가 이 집 조건 어떻게 안 되나요? 라고 협상할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선택권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런 시장 구조에서는 세입자의 협상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 월세 올려달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세입자들은 20%에서 30% 가까이 오른 전월세 비용을 버티지 못하고 같은 생활권 내에서 집을 옮기는 것조차 포기한 채 더 싼 외곽이나 낙후된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은 늘어나고 아이들 교육 환경은 나빠지고 돌봄 인프라도 열악해지는 주거 수준 하향 이동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살던 한 3인 가족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이 7회에서 8억 5천만 원으로 올랐고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결국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으로 늘어났고 아이는 학교와 학원을 모두 바꿔야 했죠. 전통적으로 서민들이 모여 살던 서울 금천구나 관악구 같은 동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몇 달 전만 해도 7억 중반대에 거래되던 전세가 이제는 8억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뛰었고 그마저도 매물이 나오면 즉시 계약이 성사되는 상황이죠.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 단지는 전세 매물이 4개월째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고 월세 매물도 고작 두세 건 정도만 간헐적으로 올라온다고 해요. 세입자들은 익숙한 동네를 떠나 더 멀고 더 오래된 집을 찾아 떠밀리듯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경제 이슈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주거 불안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대에서 30대 초반 가구의 전세 비율이 2022년 42%에서 2025년 23%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들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더욱 미루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 가구의 평균 저축률은 전세 거주 가구보다 8% 이상 낮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신혼부부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부모님 도움으로 겨우 전세 3억을 마련했는데 2년 후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5억으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2억을 더 구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보증금 1억에 월세 130만 원으로 바꿨는데 이제 애 낳을 생각도 못하겠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만으로도 버거운데 육아 비용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주거 불안이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제도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보증금 분쟁이 계속 터지면서 2025년 5월부터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H-허그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의 보증보험 가입 이력이나 보증금 반환 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시행됐거든요. 이제는 집만 보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H-허그 시스템에서는 해당 집주인이 과거 5년 동안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된 이력은 없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발견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모 씨는 계약 전 H-허그 시스템으로 조회해봤는데 해당 집주인이 3년 전 다른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 분쟁을 겪었다는 기록이 나왔다고 해요. 결국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찾았죠. 만약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했을 텐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입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있는 집주인들은 점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 신용도, 심지어 반려동물 유무나 흡연 여부까지 상호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리닝 서비스 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계약 전에 서로의 리스크를 철저히 검증하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 앱에서는 세입자의 과거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를 제때 납부했는지, 공과금 체납 이력은 없는지, 신용등급은 어떤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도 집주인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과거 체납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임대차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한 세입자 권익단체 관계자는 정보의 투명성은 좋지만 이게 오히려 취약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더 열악한 환경의 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미 시장 구조가 월세 중심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입주 조건도 까다로워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의 붕괴가 단순히 임대차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세입자들이 월세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게 되면 이는 내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월세 비중이 10% 증가할 때마다 가계 소비 지출이 평균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그나마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전세 시장이 사실상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에서도 전세 비율이 30%대로 떨어졌고 중소도시는 20%를 밑도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고 극단적인 경우 쪽방이나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임대차 시장은 지금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독특한 주거 방식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월세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신뢰는 무너지고 서로를 의심하며 검증하는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죠.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고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지역 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전세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검증하고 의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임대차 시장은 점점 더 각박하고 냉정한 거래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문제가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주거 안정이 무너지면 삶의 질이 무너지고 그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